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입니다. 한국경제TV 증시라인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 코스피 밸류에이션 지표 최고치 예상 고점과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이고요. 밸류에이션 최고치라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죠. 지금 저평가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 뭐 최근에 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 상승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방송 출연인분입니다. 자, 일단은 매주 월요일은 장기 포트 이제 점검해보는 날이잖아요. 항상 하던 대로 이제 연말에 다가오니까 전체 종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 언제나처럼 이제 손실 중인 종목을 먼저 살펴볼 예정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시청자님께서 이제 ICD에 대해서 좀 멘트를 요청해 주셔가지고 오늘 ICD를 평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손실 중이 먼저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ICD, SK바이오팜, 신일전자 세 종목 손실 중이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신일전자는 이제 수익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CD랑 SK바이오팜 먼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상대적으로 멘트가 짧은 SK바이오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일단은 SK바이오팜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려 왔죠. 지난주 주요 수급 주체에 좀 큰 변화가 있긴 있었는데, 화면 보시는 대로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 초록색 박스칸 보시면은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이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쿼드러플 위칭데이 12월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기점으로 수급 주체 변화 이거와 연결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도 지난 금요일 조금 쉬었지만 목요일에 다시 강한 턴어라운드가 좀 나왔고, 오늘도 뭐 시장이 좀 애매한 가운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수급 체크하면서 이제 지속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 요청하신 그리고 제일 애먹이는 종목 ICD를 같이 한번 볼게요. 기술적인 부분도 궁금하실 테니까 일단 제가 차트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ICD 차트인데요. 일단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종목을 분석할 때나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차트에 대한 중요도를 20% 이하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종목을 설명할 때 차트를 통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은 다들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차트를 제가 먼저 일단 짧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최근에 2년치 정도 차트고요. 하방에서 올라가는 이 지지 라인 그리고 상방에서 내려오는 이 저항대 라인, 이게 두 개가 곧 이렇게 맞물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수렴 구간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좀 있으면 이제 이 수렴 구간이 다 와가요. 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수렴 구간이 딱 들어가면은 지수가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 하여튼 어디로든지 간다, 보통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팁을 하나 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렴 구간 차트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보통 나와요. 뭐냐면은 저점은 점점 올리는데 위쪽에서는 그냥 이제 오른쪽 횡보하는 그런 차트, 그리고 윗선과 아랫선이 같이 이렇게 몰린 차트가 있고요. 반대쪽으로 윗선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래쪽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이 세 가지, 보통 그 패턴이 사실 되게 많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보시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세요. 1번부터 설명드릴게요. 1번은 이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힘이 강한 거잖아요. 그리고 위쪽에서는 이제 보합권에서 쉬고 있는 느낌이 강한 거고,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수렴하게 되면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2번처럼 이제 아래 위가 이제 거의 맞닿는 부분은, 이건 진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실적도 좋고 저평가돼 있고 뭐 모든 조건들이 좋다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위로 가요. 근데 고평가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실적들이 나오고 정말 엉망진창 실적이 나온다 하면은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패턴은 밑에 지지 라인 때는 확실한데 위쪽에서 이제 저항대 라인이 이제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주가가 밑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차트를 보는 법을 설명드렸는데 이것만 일단 체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 ICD는 뭐겠습니까? 몇 번일까요? ICD는 참고로 2번이죠. 그죠? 2번 패턴. 2번 패턴이라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위쪽으로든 아래쪽이든 튀긴 튈 텐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위쪽으로 튈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이제 ICD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업 실적도 잘 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래쪽보다는 위쪽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좀 포인트 잡아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렴 구간에 들어갔는데요. 실적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본 자료는 어떤 자료냐 딱 한눈에 보이시겠죠? 올해 3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작년 3분기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건데,
올해 3분기 실적 보세요. 매출액이 1030억이 나왔죠? 작년에는 매출액이 313억. 이번에는 영업이익이 268억 나왔어요. 거의 영업이익이랑 작년 이제 3분기 매출이랑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엄청 잘 나왔어요. 매출액 뭐 324% 증가, 영업이익 226.7% 증가, 지배주수익 214% 증가. 자, 일단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숫자를 보면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그 그래프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이 까만색 박스칸이 2019년도 3분기고요. 그리고 요 빨간색 박스칸이 2020년도 3분기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제 그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잖아요. 누가 보라도 이거는 압도적으로 뭔가 차이가 크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한번 볼게요. 일단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번 3분기가 지난번 3분기 때보다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났죠. 200% 300%씩 잘났는데 그럼 당연히 주가도 그때보다 위에 지금 올라와 있어야 정상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좀 다른 식으로 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작년에요. 작년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보시면은 이제 11월 19일날 있었어요. 이제 실적 발표되는 당일날 종가가 18,800원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200% 300%씩 잘났으니까 위에 있어야 정상이죠. 이만큼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주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11월 10일 날 했는데 당일 종가는 15,600원이에요. 오히려 18,800원보다 지금 17% 정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물론 그 사이에 다들 아시는 대로 뭐 3월 달에 코로나 이슈 있었고 그리고 유가치킨 게임 이슈가 있으면서 급락이 나는데 그 전까지는 주가가 이 정도 수준이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상승의 절반 정도밖에 지금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실적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했죠. 자, 하지만 이제 최근에 대형주 쪽에서요, 중소형주 쪽으로 턴이 돌아올 거다라고 제가 좀 분석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ICD 같은 애들이 보통 이제 턴이 보통 돌아와요. 이번에 올 때는. 그래서 현재 포지션 그대로 홀딩을 드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한 종목에 절대로 비중 30% 이상 넣지 마세요. 저도 개인 투자할 때 한 종목의 비중 30% 잘 안 넣어요. 그러니까 맥스를 30%라 보고 아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았을 때 10%, 15%, 20%, 25% 이렇게 조금씩 비중 올리지 한 번에 30%를 딱 매수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망합니다 진짜로. 30%씩 세 종목 하면 90%잖아요. 나머지 뭐 10%짜리 뭐 나눠서 했든지 아니면 10%짜리 하나 했든지. 근데 이게 포트를 나눠놓지 않으면은 한 번 망가지면은 여러분 계좌는 진짜 복구가 안 돼요. 정말 지금 그런 수준이니까 어쨌든 간에 항상 조심조심 하셔가지고 비중 잘 나누시고 그렇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ICD까지 봤고요. 이제는 우리 장기 포트들 수익률 한번 봐야겠죠? 요 포트들이 저희가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기 포트예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ICD-2.45% 그리고 SK바이오팜 7.92%인데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코덱스 레버리지 이 종목이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가 사실은 제가 최초 소개해드린 거는 3월달이었죠. 네, 3월달 증시 급락할 때 딱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장기 포트랑 단기 포트 나눠서 방송 시작한 게 5월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첫 방송하는 그 시기에 이제 ICD와 뭐 코덱스 레버리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은 뭐 코덱스 레버리지 처음 멘트 드린 건 3월달이죠. 자, 아무튼 어쨌든 제가 이 장기 포트 이 방송을 하고 나서 5월 25일날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소개해드렸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00% 수익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딸리긴 하지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76.12% 수익 중이다 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42.2 그리고 SK하이닉스 40.17 그리고 DB하이텍 27.58 신일전자 4.2% 정도 상승 중이다, 수익 중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사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매도해라, 뭐 분할로 해라 이런 말 많았었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날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 뭐 지금 뭐 매도하라는 멘트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년에 공매도 재개가 3월 15일이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기업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3월 15일 공매도 재개 시점인 한 달 전 2월 중순 전까지는 셀트리온 관련주들을 보유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화요일날 이제 지난주에 장중한 때 뭐 16%까지 급락시키고 뭐 했지만 금요일날 주가가 좀 빠르게 좀 올라왔고요. 단기간 내에 많이 올랐으니까 적정 조정 주는 거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조금 지금 쉬어가는 과정이긴 해요. 근데 비중 줄일 때 아닙니다. 지속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난주 금요일에도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죠. 그리고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도 역시 코스피 2782.7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930.9포인트. 양쪽 시장 모두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자, 그러면은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자, 제가 사실 보니까요, 올해 마지막 출연일이 언제지라고 봤더니 12월 28일 월요일이더라고요. 예, 그날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내년 시장을 대비해서 좀 힘내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오늘 딱 하나만 딱 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얘기는 12월 28일날 월요일 증시라인에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본 차트는요, 여러분 눈에 딱 한눈에 보이시겠지만, 최근 이제 코스피는 30년, 그리고 이제 PBR은 약 한 10년 이상 정도의 수치를 이제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페이지에다 띄워 놓은 겁니다. 자, 참고로 여기 빨간 선, 이 빨간 선은 코스피 PBR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 선은 코스피의 지수입니다. 예, 파란색이 지수, 빨간색이 코스피 PBR,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A 부분 한번 보시죠.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에 PBR 레벨이 1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B 부분 보시면 PBR 레벨과 지수 레벨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다시 PBR 1.5 정도로 회복을 하면서 코스피 저점 282.16포인트부터 코스피 최고 2231.47포인트까지 약 150%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구간에 약 150%라는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자, 근데 이제 C 부분 보시면은 이번 3월 달에, 그죠? 코로나19 이슈, 그리고 유가 치킨 게임 이슈 있을 때 최저 1429.13포인트부터 최고치는 사실 알 수 없죠. 예, 최고치는 알 수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역대급 지수 기록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얼마나, 최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방송 중에 제가 시간상 문제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PBR을 왜 갖다 들이밀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수급이잖아요. 수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차, 2차, 2.5차 양적 완화 하면서 각각 이제 기간이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딱 제한을 두면서 이제 양적 완화를 진행했어요. 게다가 지난주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돈 풀었죠. 그리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 논의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부양책을 하냐 마냐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오케이, 하는데 이만큼 하느냐 요만큼 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 우리가 굳이 해석해서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낸시 펠로시, 그리고 뭐 트럼프 행정부,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니까 빨리 얘기를 맞춰가지고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돈을 풀긴 풀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이번에 2020년도 3월 달이랑 돈을 풀긴 풀었다. 하지만 그때 금융위기 당시에는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정되어 있는 양적 완화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언리미티드, 제한 자체가 없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2020년보다 지금 상대적으로 돈을 2008년에 덜 풀었잖아요. 조금만 풀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150% 상승률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때려 붓고 있잖아요. 시장도 좋고 실적도 괜찮고. 자, 이런 경우에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점이 1429.43포인트고요. 150% 올라간 지수를 계산해 보니까 3580이라는 단순 계산만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세한 분석과 계산은 12월 28일날 여러분들께 딱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영은 앵커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3500포인트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데요. 19년도 12월 23일이었고, 증시는 터널 통과 중 지수의 향방과 수급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했고요. 이때 제가 이제 요런 걸 설명을 하면서, 이때 제가 마지막에 부동자금도 얘기했죠. 1년 전에 얘기했어요. 1년 전에 얘기했고,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3,500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한번 되시는 분들 제가 오늘 밑에 요거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딱 1년 전입니다. 정말 딱 1년 전. 1년 전에 23일이네요. 23일. 정말 딱 1년 전에 출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 내용 한번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리뷰까지 아주 친절하게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 라는 제목으로 한번 했으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년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저도 이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내년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2019년도 12월 24일날 뭐라고 됐냐, 2003년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투자 심리는 어둡고 차갑다. 현재 그때 당시에는, 작년에 12월 달은 어둡고 차가웠고,
달러 대비 원화 강세, 그것도 최근에 있었죠. 그리고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추세 하락은 외국인의 매수세를 촉발하는 계기가 돼.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에 많이 들어왔죠. 2,300포인트가 기전될 걸 말씀드렸는데 2,300 돌파하고 나서 강한 자금 유입되고 펀드 자금이 유입될 것.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건 좀 달라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랑 지금이랑은 개인 투자자들 스타일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펀드 자금 유입될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이 오히려 펀드 자금을 환매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부동자금은 1,000조 원대 이상, 이건 뭐 요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죠. 자, 요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내년은 다를 거다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원달러 환율 차트도 설명드렸고요. 이것도 같이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제가 이렇게 1년 전에 멘트를 드렸어요. 사실 이때 제가 이걸 설명드리고 나서 리플이 없습니다. 제로예요. 왜? 아무 관심도 없었고 얘는 웬 듣보잡이냐 거의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리플도 없었는데 올해 3월 달에 이제 급락할 때 제가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소개해드리면서 3,000포인트가 3,200포인트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저 막 뭐 출연시키지 마라 막 난리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포인트 근처 다가온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제 3,000포인트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한 10% 정도 못 올리겠어요? 10에서 한 15% 정도? 충분히 올라가고는 않겠죠. 자, 중간에 시장 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중간에 쉬었다 가는 시점은 당연히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리플도 최대한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이었습니다.